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TV 강일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들한테 꿀팁 전해주실 이서연 성공강의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나요, 혹시? 주식 조금 해봤고요. 부동산 투자는 돈이 별로 많지 않아서 못 해봤고요. 많이. 네, 저도 아직 저희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반 서민분들이 이렇게 투자로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서민들이 돈 모으기 위한 재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관리 시스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재무관리도 시스템인가? 이렇게 생각을 네, 좀 하실 것 맞아요. 같은데요. 모든 게 사실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게 되게 체계화로 잘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요즘 이 근로자들은 월급을 타시면 네. 주택 대출이자,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그 생활비 등으로 이렇게 쓰고 나면 사실 네.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저축을 맞아요. 못 하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특히 30, 40대 분들은 더 그렇죠. 그쵸. 네, 아이들 한참 어리고 자라나니까. 네. 그런 분들도 가정의 재무 관리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나면요. 네. 그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목표 달성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무 관리 시스템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집중하셔야겠어요. 네, 집중하시나요? 집중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시스템이 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요. 일단 마음을 딱 먹어야 돼요. 그쵸. 네.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약간 마음가짐 네, 말씀하시는 마음의 건가요? 준비를 네. 일단 하시는 게 그게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죠, 네, 역시. 네. 네. 그게 반이 된 마음의 준비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재무 관리를 하는 목표하고 목적을 일단 정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계부를 좀 쓰셔야 돼요. 그 어렵다는 가계부. 네, 그래서 요즘 가계부가 수기 가계부도 있지만 네. 전자 가계부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 어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를 사용한 재무 관리를 하면 네. 그 가정경제 경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업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좀 자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자산을 잘 관리하고 또 네. 일정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네. 현명한 저축과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경영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기업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기업에서는 재무지표랑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매년 검토를 하잖아요. 네. 가정도 똑같다는 거죠. 되게 그 말 굉장히 멋있는데요. 네, 가정도 재무제표와 그다음에 현금 흐름 이런 오. 것들을 매년 점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정의 재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방금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재무관리에 대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실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재무관리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안 하셔도 되나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돈이 이미 많으니까 잘 관리하셨으니까 많은 거겠죠.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네. 아니면 이게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고 또 자산이 쑥쑥 불어날 정도로 소득이 네. 많지 않으신 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재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네. 재무 관리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이제 요즘에 어쨌든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상환하느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시는 분들. 네, 많죠. 그다음에 매달 마이너스라서 저축할 돈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네. 기존의 가계부를 쓰시다가 포기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재산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 늘지 않으신 분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네. 그리고 이게 나의 경제적 안정을 빠른 시간 안에 좀 이루고 네. 싶다, 안정을. 네. 이러신 분들이 이런 재무 관리를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모든 항목에 제가 포함이 되네요. 오늘 꼭 들어야겠어요. 아까 부자 아니셨어요? 아닙니다. 네, 사실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당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재무관리를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제일 네.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일단 재무관리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존 이 재무관리를 시작하게 되면 매달 이 대출금하고 네. 카드값을 결제하기 위해서 네. 통장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돈이. 그죠. 순삭한다고 하죠, 저희가. 아주 그냥 스쳐가는. 네, 가상화폐라고 찍혔다가 나간다고 그냥. 맞아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이제 재무관리를 시작하시면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카드값 갚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한다고 하죠. 돈의 사실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관리를 시작하시게 되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잘 관리하고 돈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공이 되라.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재무 관리의 목적과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무 관리를 하는 목적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부채 상환, 빚 갚기죠. 네. 빚 갚기나 또 결혼을 하실 분들 결혼하기, 그다음에 또 주택을 구입하셔야 될 분들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실행할 시점에 필요한 돈이 딱 준비되도록 하는 게 바로 재무 관리거든요. 네. 필요한 시점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실행을 못 하겠죠. 맞죠. 슬프기도 엄청 슬프죠. 네, 그래서 이 재무 관리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이 딱 준비가 되면서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 자금 마련하기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진 청년들이라면 몇 년 후에 결혼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뭐 부모님의 도움은 얼마를 받고, 대출은 얼마를 받고 내가 지금 버는 소득에서 저축은 어떻게 얼마큼 할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재무 목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뭐 결혼자금 만들기뿐만 아니라 부채 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각자가 해결해야 되실 그런 최우선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해결할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 재무관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저희 세 번째는 가계부를 사용한 재무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연초에 우리 돈 한번 아껴 써보자 하고 가계부를 한두 달만 쓰지 뭐 쭉 한 달, 1년 동안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네, 써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뭐 재산이 느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 하다가 이제 멈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가계부를 활용한 재무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이 가계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현재 자기 가정의 재정 상태를 일단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솔루션을 찾고 돈을 모으기 위한 재무관리 시스템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한번 기록을 해보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순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득과 지출을 파악을 해보는데요. 보통 우리는 월 소득하고 월 지출을 이렇게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연간 소득하고 연간 지출을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면 매 월별로 이벤트가 있는 달들이 있고 또 그 해에는 또 중요한 뭐 자동차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사라든가 이런 게 또 계획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월로 이렇게 막 보는 게 아니라 연간으로. 1년 단위로 봐야 된다. 1년 단위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연간 소득은 급여 명세서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지출은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이렇게 쓰시는 게 많고 쓰는 사람도 여러 명이고 가족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지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항목에 얼마큼을 쓰고 있는지 도대체 그 월급을 받아서 대부분의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뭐 다 카드를 쓰시니까 수기로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전자가계부, 저희 성공가계부도 전자가계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자가계부를 활용해서 지출 내역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지출 항목이 교육비에다 많이 쓰는지 아니면 외식비, 집에서 밥을 안 해 드시고 밖에서 나가서 많이 사서 드시는지 아니면 여행을 많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출 분석을 정확히 해보시는 게 살펴보시면요. 큰 충격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저도 지금 충격이 우리가 소득의 지출하고 소득의 그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월 단위잖아요. 이번 달에 월급이 들어오면은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써야겠다.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혹시 성공가계부를 사용하면 가계 재무 상태나 소득, 지출 현황 등이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네요. 아, 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는 네. 가계부를 써도 어떤 의미를 찾으실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뭐 콩나물 1,000원, 우유 3,000원 이렇게 단순히 열거만 하기 때문에 얘가 네. 이걸 힘들게 적어서 뭐 하나 이러시기 때문에 안 적으시는데요. 이 성공 가계부는 가계의 그 소비 성향하고 적자 여부를 좀 파악해주는 그런 가계 수지 지표랑요. 그다음에 급할 때 바로 뺏을 수 있는 그 유동성이 즉시 확보되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상자금 지표. 그다음에 매월 빚 갚는데 쓰는 그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가계 부채 부담 비율. 그다음에 나의 총 자산 대비 총 부채가 얼마인지 이런 비율. 그다음에 위험에 준비한 그런 보험 준비 지표, 그리고 매월 소득 대비 내가 저축과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저축 성향 지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본인이 뭐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되게 자세하게 나눠져 있는 항목들이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기로 작성하는 가계부보다는 재무 분석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니까 가정의 재무 상태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공 가계부를 활용하시면요, 이 재정 상태도 자동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요, 돈을 모으시는 그런 시스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건강검진 하듯이 재무 상태도 건강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재무 상태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점을 제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재정 상태를 이렇게 그 기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재정 건전성이 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게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가계의 재정 상태가. 그래서 아까 뭐 기업처럼 가정 경제도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들은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자본 비율 이런 건 여러 가지들을 점검해서 그 비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정도 이런 가계 수지 지표, 그다음에 뭐 부채 상환 지표, 그다음에 이런 저축 성향 지표, 이런 것들이 그 기준 안에 들어가시려 노력하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훨씬 좋아지고요. 또 안정감 있게 가정 경제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 가계부의 재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4번째는 금융 자산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금융 자산의 저축과 투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거 저축과 투자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요즘에 뭐 이제 제로금리라고 하잖아요. 금리 많이 내려가서. 금리가 엄청 내려갔어요. 또 투자는 최근에 DLF 사건 이런 걸 보면서 못하겠어, 이제 무서워서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근데 뭐 사실 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고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이렇게 뭐 직접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배당을 주는 그런 펀드들이 있어요. 배당을 주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 펀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주는 펀드나 아니면 투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랩 상품이 있거든요. 운영 전문 상담사들이, 운영사들이 직접 해주는?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랩 상품이 있는데, 랩이라는 게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랩이라는 건 그 안에다가 뭐 채권, 그 다음에 펀드, 뭐 이런 것들을 상품을 3-4가지를 섞어서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서 운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원금을 모으는 저축은 이제 안전하게 하는 거지만은 약간 수익을 내면은 그래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수익을 내려면. 그때는 이런 주식이나 이런 직접 투자보다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 이런 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채권. 채권 중에서도 이제 안전채권은 국공채거든요. 채권이라는 건 만기 이자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에 확정된 이자를 주는 이 국공채 같은 이런 채권은 또 이렇게 자산을 늘리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이거 몇 프로짜리 하고 수익률을 따지세요, 보통. 그렇죠. 많이 수익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요. 근데 수익률을 따지시기보다는 이 상품이 위험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꼭 파악하시고 상품 선택하시는 게 자산을 좀 지키시고 늘리시는 조금은 욕심을 조금 줄이는 게 욕심을 버리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서민들의 돈 모으기 위한 재무관리 시스템 성공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으시면 www.성공가계부.com에 접속하셔서 재무관리 시스템 이용해서 안정적인 가정경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꿀팁 잘 전달해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한테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